자, 이제 분묘기지권인데요. 분묘기지권은 출제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조금. 일단 분묘기지권의 개념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죠.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목적이 다르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이것도 조심할 것이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뭐죠? 토지 사용권이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뭐 장묘 등에 관한 법률 뭐 이런 거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이니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이런 법들은 다 묘를 규율하게 한 법인데 우리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분묘의 소유자가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는데 분묘의 소유자는 뭐죠? 종손입니다. 따라서 장손만이 분묘기지권을 가질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첫째 발생 원인이죠.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땅 주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쓰게 되면 그 묘에 대한 뭘 갖게 되냐면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고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묘를 썼다면 분묘기지권 못 받고요. 다만 점유기간이 20년 됐다는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시 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취득시하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하는 거다. 왜냐하면 남의 땅에다 묘를 쓰면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임야 거래시 분묘처리 특약 부존재죠.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가 있는데 분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분묘기지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하나 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임야 경매입니다. 임야가 경매됐어요. 임야가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은 전 주인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임야를 경납받으실 때는 그 임야에 있는 묘를 이장을 못한다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 두 번째 성립 요건은 간단해요. 반드시 시신이 존재해야 되고요. 반드시 봉분이 존재하면 됩니다. 분묘기지권은 간섭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 자체가 없죠.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분묘기지권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세 번째 효과죠. 첫 번째 존속기간입니다. 일단 원칙적으로 약정기간만 존속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해 항상 조심할 것은 체단기간이 보장되지 않아요. 따라서 분묘기지권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5년이 보장된다. 그럼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어떻게 해요? 계속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치료죠.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면 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만약에 분묘기지권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여기서 답이 될 텐데, 치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치료를 줘야 되고요. 이 경우에는 2년치의 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합장할 수가 없습니다.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어떤 이유로든지 뭐 하지 못합니까? 합장하지 못한다.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19번이죠. 분묘기지권에 대한 우리 판례 내용이 아닌 것은 1번 타인의 소유지 내 그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면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고요. 이게 뭐죠? 원칙이죠. 2번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분묘에 관한 별도의 특약 없이 그 토지를 타인에게 처분했어요. 이건 뭐죠? 임야거래라고 했죠. 그죠? 분묘 처리가 난 특약이 없다면 분묘기지권이 뭐죠? 발생하죠. 3번 타인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면 20년간 점유함으로써 뭐 할 수 있죠? 취득시할 수가 있고요. 4번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봉분이 존재해야 되므로 평장하거나 암장하면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5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X. 최대한 기간에 관한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작물이란 이유로 5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답은 5번입니다. 20번 틀린 것을 찾는데 1번은 반복적이고 2번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3번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X죠. 원칙이 무상인데 꼭 잊지 말 것은 특약이 있으면 줘야 되고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뭘 당하죠? 소멸 충고당합니다. 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 사성이란 말이 나오죠. 교재 해설이 나와 있는데 무덤 뒤에 반달용으로 둘러놓은 언덕. 요 사성은 있는 묘도 있고 어떻게요? 없는 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수적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꼭 분묘기지권에 효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요. 5번은 뭐 하지 못하죠? 합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21번 구분지상권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첫째,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는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의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한 거죠. 따라서 2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제3자가 이미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세권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그 토지의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그 답은 뭐죠? 2번이고 나머지 지문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끝이죠. 이제 넘어가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지역권이 나옵니다. 아마 오늘 시간 관계상 가슴 아프게도 전세권은 못 풀겠네요. 그죠? 지역권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나오는데 양이 적죠. 그죠? 양이 적은데 반드시 나오면 우리는 뭐죠? 반드시 맞춰내야 되겠죠. 일단 지역권은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특징은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보통 우리가 지역권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죠. 도로가 있고 토지가 여기까지는 갑의 땅, 여기는 을의 땅인데 을이 갑의 땅을 통행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면 이거 우리가 통행지역권이라고 하고 편익을 받는 을의 토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요역지라고 하고 편익을 주는 갑의 토지 이걸 우리가 뭐죠? 승역지라고 하죠. 따라서 그림에 나와 있다시피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합니다.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에도 뭐죠?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요 편익에 제한이 없어요. 우리가 지상권 같은 경우는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지상권을 갖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죠. 이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지역권은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모두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성질을 뭐라 그러냐면 비한정성이라고 해요. 지역권은 배타성이 없습니다. 비배타성을 떼요. 그 말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 토지에 병이 땅을 가지고 있다면 병은 을의 토지에 지역권 설정하고 갑의 토지에 지역권 설정하면 나갈 수 있죠. 그 말은 갑의 토지에 이미 을이 지역권이 있더라도 병은 중복해서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 있으니까 비배타성을 띠고요. 또 그림에다 보다시피 갑과 병의 토지는 인접되어 있지 않죠? 다시 말하면 인접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권이 뭐 할 수 있어요? 성립될 수가 있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갑을 병이 함께 쓰게 되니까 지역권이 성립하게 되면 함께 땅을 쓰게 된다. 공용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을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있다면 요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뭐죠? 종된 권리라는 거죠. 따라서 요역지상의 소유권이 없어지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소멸한다. 부종성. 요역지를 처분하게 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간다. 뭐죠? 수반성이고요. 따라서 이러한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은 뭐죠?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불가분성이죠. 결론은 뭐죠?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이게 결론이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과 소멸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몇 명이 하면 되죠? 한 사람만 하면 되고요. 지역권이 소멸되는 것과 취득을 억제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뭐죠? 전원이 해야 됩니다. 거의 다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지역권도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취득 시효할 수가 있는데 우리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니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통로가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역권은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뭐가 없습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다. 물론 방해 제거와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지만 뭐는 청구할 수 없죠? 반환 청구권은 없죠. 끝입니다. 이게 전부죠. 자, 1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요역지와 승역지는 서로 인접할 필요가 없다. 5. 2번 지역권은 독립된 물권이나 요역지 토지 소유권에 부정한다는 말은 부정성, 수반성이 있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고 3번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그러면 이 토지는 요역지를 말하겠어요? 승역지를 말하겠어요? 요역지를 말하겠죠?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뭐죠? 요역지고, 요역지는 한 필지 토지여야 되므로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X입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지역권은 소유자뿐만 아니라 지상권자도 전세권자도 임차권자도 가질 수 있고요. 5번, 지역권은 부종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지역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없죠?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2번, 다음은 상린관계와 지역권의 비교이다. 다음 설명은 틀린 것은 1번, 상린관계는 법률 규정이고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설정계약과 등기래야 발생하고요. 2번, 상린관계는 독립된 물권이 아니라 소유권 애용이고 지역권은 독립된 용익물권이고요. 3번, 전자 상린관계는 임대업지 간의 최소한의 이용조절이고 후자는 토지 간의 고도의 이용조절이라는 말은 계약하기 나름이라는 뜻이겠죠. 4번, 전자 상린관계는 인접한 토지가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후자는 인접해야 한다. X죠. 두 바퀴가 뭐죠? 두 가지가 뒤바뀌겠죠. 5번, 상린관계는 용익물권이 아니니까 소멸시효 걸리지 않고요. 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3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민법의 규정상 영구무한으로 정할 수 없다. X에 지역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어요. 영구무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영구무한으로 못하는 건요, 전세권 하나예요. 전세권만 1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임차권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용익권 중에 영구무한으로 못하는 건 뭐 밖에 없다고요? 전세권.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 그 외에 지상권도 지역권도 무엇도요? 임차권도 영구무한으로 설정하는 거 가능. 2번, 지역권은 독립한 한 개의 물권으로서 요역지에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에 목적을 할 수 있다. X. 부정성, 수반성이 있으므로 지역권만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습니다. 3번,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와 승역지 소유자 간에서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도 가질 수 있다고 뭐죠? 3번. 4번, 요역지는 한 필지의 토지일 필요는 없으냐? 승역지는 반드시 한 필의 토지여야 한다. X죠? 요역지와 승역지가 뭐죠? 뒤바뀌어 있고요. 3번, 5번, 지역권은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죠.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입니다. 4번, 지역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반복적이고 2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오,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이요? 한 사람만 하면 되죠. 이 3번,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습니다. 물론 방해 제거와 예방 청구권은 있죠. 4번,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죠. 소멸을 억제하는 것도 뭐예요? 긍정적인 거니까. 몇 명만 하면 돼요? 한 명만. 따라서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맞는 점이죠.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취득시 완성은 취득이죠. 취득은 뭐예요? 긍정적인 거죠. 몇 명만 하면 돼요? 한 명만.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효과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X.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몇 명만요? 한 명만 하면 됩니다. 답은 5번이죠. 넘기셔도 5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년도 문제인데요. 반복적인데 3번과 4번만 보면 되는데 일단 소멸은 부정적인 거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한번 승역지 공유자 1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맞죠? 왜요? 소멸은 부정적인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전원이죠. 따라서 4번. 요역지 공유자적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하여 지역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X죠. 다시 말하면 요역지든 지역권이든 따지지 않고 소멸과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원이 해야 됩니다. 6번 틀린 것을 찾는데 2번 유상인 경우는 그 약정을 등기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X입니다. 등기 안 해도 효력이 있습니다. 중요하진 않고 7번 잘못된 것을 찾는데요. 5번 보시면 승역제 점유를 시작할 당시 요역제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X예요. 계속 반복인데 지역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토지의 뭐일 필요 없어요? 소유자일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4번은 아마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죠? 승역지는 등기부 을구에다가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고 요역지는 등기부에다가 요역지 지역권 등기를 한다. 맞는 지문이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8번 문제입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아래는 지역권에 관한 교수와 학생의 대화이다. 교수의 질문에 학생의 대답에서 옳은 내용을 찾아 묻은 것은 교수, 지역권은 토지 임차권과 어떤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학생, 토지 임차권의 경우에는 토지의 점유가 전면적으로 임차에 이전되므로 특이하게 없는 한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한 용익을 할 수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지역권은 지역권자뿐만 아니라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역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이거 우리가 뭐라 그러죠? 공용성이라고 하죠. 교수, 지역권의 시효 취득도 가능한가? 네, 4번. 지역권은 시효 취득도 인정되나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통행지역권 안 되겠죠? 지하의 송수관에 의한 용수지역권에 대해서는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는데 용수지역권이 땅속에 있대요. 지하래요. 그러면 이건 뭐가 안 된 거죠? 표현이 안 된 거죠. 표현이 안 된 거니까 취득시할 수 없고 똑똑한 학생이죠. 맞네요. 교수, 지역권은 요역지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립하는가? 만약에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지역권이 아니라 인역권이라고 해요. 따라서 지역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얘는 상식적이지 않아. 진짜 지역권은 예컨대 동물학자의 곤충 채집. 동물학자가 곤충을 채집하나요? 동물학자가 아니 곤충학자가 곤충 채집하는 거 아닌가요? 얘는 동물과 곤충을 동일시하나요? 아무튼 이제 약간 상식적이지 않아, 그죠? 화가 해아자 작가 같은 사람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X. 사람의 편익을 위한 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역권이라고 합니다. 교수, 지역권에 대해서도 부정성이 인정되는가? 라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며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지역권과 분리하여 요역지 소유권만을 이전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X예요. 지역권을 팔 수 없죠. 그죠? 근데 요것만 팔 수는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역권만 따로 팔 수는 없는데 요역지상의 소유권만은 팔 수 있죠. 특약으로 뭐죠? 요거 빼고 땅만 팔게. 이거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요역지의 소유권만을 특약으로도 이전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X죠. 교수, 지역권의 존속기간을 연금 무한으로 할 수 있는가? 있죠? 마번,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정할 수 있으나 영구무한의 존속기간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X죠. 그래서 맞는 것은 가와 나에서 1번이죠. 넘겨보시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주에 전세권 들어갈게요. 지역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판례 취지와 다른 것은 1번 지역권이 뭐냐?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2번 어느 토지에 대해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고. 3번 지역권을 취득시하려면 계속되고 표현돼야 하고요. 4번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통로 개설을 해야죠. 통행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뭐라고요? 도로를 설치하여 승역지를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 규정한 기간 20년 기간 내에 계속된 경우에 그 시효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말은 도로를 개설한다, 통로 개설을 해야지만 취득 소유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죠. 5번 일반 공중의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상태. 이거는 뭐예요? 그냥 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취득 수요하려면 뭘 해야 돼요? 통로, 길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통로로 개설되려면은 통로가 뭐냐면 기본 시설, 포장을 해야 돼요. 다니면 안 돼. 아니면 하수도 시설이라도 해야 돼요. 포장을 하든지 하수도 시설을 해야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통로가 만들어진 거고요. 이런 상태에서 몇 년이요? 20년이 지나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득 시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5번 일반 공중의 타인의 토지를 통로로 사용하는 상태가 계속하여 20년 이상의 경우 통행지역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입니다. 그죠? 이게 유명한 판례입니다. 이게 서울 종로 이가 가면은 관철동이 그 옛날 종무소죠. 뒤쪽이 관철동이잖아요. 요새는 거기 뭐 제가 이제 수업을 그쪽에서 해가지고 매주 가는데 옛날 종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도 진짜 싹 빠졌고요. 완전히 그 뭐죠? 그 되게 이렇게 뭐 이렇게 태보한 듯한 이런 느낌을 받는데 이 관철동 옛날에 굉장히 그 비싼 땅이잖아요. 그죠? 어떤 게 있냐면 막 주위에 막 땅이 이렇게 건물들이 막 잔뜩 있는데 이 공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공터가. 왜 공터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중간에 이렇게 길로 다녀요. 이렇게. 길로 다니니까 땅 주인 입장에서 뭐죠? 이 땅을 뭐죠?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을 언제부터 사람들이 다니냐면 일제시대 때부터 다닌 거예요. 20년이 훨씬 지났겠죠. 그죠? 근데 뭐 땅이 완전히 금싸라기 땅이고 다닌다 그래서 땅을 못 쓰는 건 너무하니까 땅 주인이 어떻게 해요? 못 다니게 막았어요. 막고 뭐 하려고요? 건물 지려고. 그랬더니 뭐죠? 주민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옛날에 막 TV도 나왔어요. 막 띠두르고 막 투쟁, 뭐 살인마 안양천 나가 뒤져라 막 이러면서 막 데모하고 막 우리의 생존권을 보상해라 해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뭐 데모하다 안 되니까 뭐죠? 재판을 냈겠죠. 이 마을 주민들이 뭘 주장했겠어요? 주의 토지 통행권을 주장했겠죠. 그죠? 안 된다. 왜냐하면 돌아가면 되거든요. 돌아가면.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남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뭐는요? 주의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재판에서 지니까 뭐 이런 뭐 꼭 하는 말 있잖아요. 이런 그지 같은 법이 다 있어 막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시청 앞에 가서 막 데모하고 막 난리 났어요. 시청. 근데 저게 이제 옛날 얘기인데 지금도 기억이 선명해. 시청 앞에 데모를 하는데 데모꾼을 하니까 막 유쾌하게 데모를 하는데 이렇게 애를 안고 있더라고요. 인터뷰를 하시는데 남자분이. 근데 저는 별로 안 좋더라고. 애가 막 빨간색 띠로 투쟁 해가지고 뭐 이렇게 띠두르고 막 애까지 인터뷰 그러던데 별로 좋진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데모하고 그러니까 이제 뭘 주장하냐면 요 서울시가 그러니까 주민들이 공중이 뭐죠? 일제시대 때부터 이 땅을 뭐 했어요? 통행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울시가 국가가
지역권에 대해서 취득시효했다고 뭘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게 누가요? 서울시가 데모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다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이게 지역권이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뭘 만들어요? 포장을 하든지 아니면 지하에 하수도 시설하든지 기본 시설을 함으로써 통로가 개설된 상태로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20년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했다는 거죠. 국가가 안 했으니까 뭐죠? 취득시효할 수가 없고 따라서 땅주는 뭐죠? 막는 게 정당하고 건물을 신축해도 상관이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죠? 5번이 답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전세권을 좀 오늘 했으면 좋겠는데 못했네 얘기죠. 전세권하고 담보물권까지 무조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계약법으로 들어갈 텐데 계약법을 많이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계약이 성립해서 194페이지까지 할게요. 194페이지 하면 계약 체결사인 과실 책임인데 거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4페이지까지 풀고 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